자, 평화에 대해서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있으니까 그냥 만들다 실수했어. 그냥 보세요. 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할게요. 뭐 다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갑은 갈퉁이고 을은 칸트입니다. 자, 갈퉁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나누고,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 즉 테러나 전쟁 같은 것이 없는 상태, 이것 이상의 평화를 적극적 평화라고 말했었고, 그것은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서 예비 조항과 확정 조항을 이야기했었다. 진정한 평화는, 이때는 아무래도 갈퉁은 적극적 평화까지 얘기했으니까 진정한 평화는 아마 적극적 평화를 말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다. 즉 일로 갈게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다. 폭력에는 테러와 전쟁과 같은 무슨 폭력? 직접적 폭력. 억압과 착취와 같은 무슨 폭력? 간접적 폭력. 이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봐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슨 폭력이 있다? 문화적 폭력. 이 문화적 폭력에서는 정당화에 동그라미 빵 쳐주세요. 이 정당화의 이제 문화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삼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종교 정도만 하나는 확실히 외워주는 게 좋아요. 즉 어떤 종교가 특히 좀 미안하지만 이슬람의 극단주의적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이슬람 아니에요. 일부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은 물리적 폭력 그리고 억압과 착취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화적 폭력으로 사례로 최소한 여러 사례 중에 종교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고 계시면 다른 것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문화적 폭력이다. 이해하셨니? 자, 평화 상태가 정초 마련되려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된다. 공화 정체니까 무슨 국가가 돼야 된다? 공화국이 갈퉁이고요. 이어야 한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정 중에 확정 조항인데 확정 조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단은 모든 국가는 공화 정체여야 돼. 그래서 공화 정체라는 말의 뜻은 일단 왕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 왕.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건 왕인데 전쟁에 나가는 건 국민이야. 그러니까 왕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전쟁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왕이 없는 국가가 좋을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 가까운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역사는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 빼버리면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개념이 나왔다면은 칸트가 살던 시기엔 아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되기가 아직 될 듯 말 듯 하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좀 왕이 없는 국가가 일단 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를 기초해야 된다. 그냥 일단 외워주시고. 자, 세 번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로 서로 잘해주는 내용들로 국한돼야 된다. 거의 외워주는 수준이 돼야 되고요. 이것은 확정조항의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예비조항, 작년 기출에는 예비조항까지도 냈으니까 예비조항, 확정조항 알아주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인 문제로 확정조항 냈습니다. 갈등은 평화를 위해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그건 맞는 말이겠지. 근데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라고 보지 말고 확정조항이고 칸트고 갈등의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Peace, 평화죠. By peaceful means,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뜻이에요. 이게 갈퉁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실현을 위한 수단은 평화지역이어야 된다. 그냥 책 제목 정도로 알고 책 제목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지. 갈등은 문화적 폭력이 존재하면, 그쵸? 진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맞고요. 자, 칸트는
비민주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일단 틀린데 이것은 예비조항에 보면 타국에 대한 어떠한 내정 간섭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떠한 내정 간섭도 그 나라가 뭐 민주국이건 어떤 국이건 그러니까는 정당하다. 이거 틀렸는데 이거는 칸트로 가지 말고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냐 비민주주의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어떤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이건 왈처의 정의로운 전쟁에도 맞아요. 그 국가가 예를 들어 중국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러시아 생각해도 돼요. 중국이 민주국가 아닌 건 알죠. 알지. 그럼 중국은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국가네? 아니지.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 마음이에요. 중국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잖아. 그걸 공산당 하나같이 지배하는 비민주국가라는 이유로 감히 전쟁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걸 그 이유로 전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살짝 틀리는 이유가 비민주국가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치 어려서부터 민주주의가 만세불변의 아주 뭐 완벽한 정치 체제인 것처럼 맨날 공부해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이란 표현보단 우리가 그렇게 학습해 오다 보니까 비민주주의 국가는 전쟁해야 되지 않을까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느 나라가 중국과 전쟁해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강해서도 있지만 워낙 강한 국가니까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공화정치가 수립돼. 그쵸? 여기 나와 있죠. 공화정치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쟁. 뭐 평화를 위하니까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십니다.